안녕하세요. 돈반 정쌤이에요. 정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학부모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학부모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제가 두 파트로 나누었어요. 1년에서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신 초임교사편과 평교사로서 4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는 전문교사 두 파트로 나눠서 할 예정이니, 초임교사 선생님께서는 초급편을 보시고 나중에 전문교사 편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교사 선생님께서는 전문교사 편을 보시고 초급교사 편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초임교사 편을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 초임교사 선생님께서는 전문성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좋은 교사만 되셔도 올 1년 한 해는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좋은 교사라고 하면 우리 학부모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웃는 교사, 그리고 내 아이를 정말 정말 예뻐해주는, 아이를 수용해주는 교사, 그 외에 좋은 교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웃는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 어떠셨나요? 아직 가정보육이 많아서 뵙지 못한 학부모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 아이들도 만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학부모와 신뢰감이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이야기할 때 긴장감이 흐르고 또 떨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그 긴장감을 얼굴에 그냥 드러내시나요? 아니면 그걸 웃음으로 메꾸시나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듯이 웃는 교사 앞에서는 학부모들도 그냥 다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시면 내 아이 앞에서도 항상 이렇게 웃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어떤 말을 하시던 간에 공감을 해주면서 항상 웃으시는 선생님. 어때요? 학부모가 신뢰할 만하겠죠. 그리고 학부모와 이야기를 하실 때 무조건 다 웃으시면 안 되겠죠. 아이가 다쳤거나 아팠거나 학부모가 속상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웃으시면 안 되죠. 그때는 웃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태도. 웃음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밝은 교사 이미지를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아이를 수용해주는 교사처럼 보여야 해요. 아이를 수용해 주죠. 물론 모든 교사가 아이를 수용해 줘요. 하지만 학부모가 느끼기에 내 아이에게 잘하나? 내 아이가 이런 성격인데 선생님이 이걸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은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 앞에서 항상 아이를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한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약간 예민하고 까칠한 아이예요. 그래서 뭐든 혼자서 해야 되는 아이죠. 엄마는 내 아이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많이 혼내지 않을까 걱정을 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 낮잠 자는 시간에도 자기 이불, 자기 베개는 혼자서 이렇게 펼쳐야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일 경우, 또는 조금만 젖어도 옷을 벗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건 집에서 괜찮은 행동이지만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이불을 스스로 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는 이야기나, 또 이 아이가
손을 씻다가 그만 솜에 조금 묻었는데도 이걸 갈아입고 싶어 해서 제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말려놨다가 집으로 보내거나 여벌옷으로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 우리 선생님이 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내가 수용해주곤 있지만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학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말을 잘하는 5, 6, 7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편에 서서 엄마 내가 이렇게 옷이 좀 젖었는데 선생님이 옷을 갈아입도록 해줬어.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나 이야기를 못하는 아이나 선생님께서 꼭 이야기를 학부모에게 하셔야 돼요. 태를 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용해주는 교사가 되려면 학부모와 소통을 하시면서 꼭 학부모에게 내가 했던 이야기를 태를 내셔야 되는 거죠. 초임 선생님께서는 아직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단점 또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학부모가 아, 우리 애가 좀 너무 산만하죠. 또는 우리 애가 너무 까칠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들께서는 하하, 아이들이 다 그렇죠. 각자 기질이 다 달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니? 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간혹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에 학부모도 그래,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라고 선생님을 이해를 했지만 며칠이 지난 후 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선생님이 내 아이를 혼내진 않는지 걱정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단점, 물론 아이들은 단점이 없어요. 강점과 약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엄마들의 그런 질문에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들은 다 그래요. 각자 자기만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죠. 라고 그냥 수용해주는 교사로 보이시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이 하나하나 특성을, 기질을 다 파악을 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볼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유독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 친구를 따라하게 되니까 힘드시죠.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정말 아이를 수용해주는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나구나 구나구나 아시나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이걸 하고 싶구나. 너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구나구나를 끝에 붙이시면 돼요. 이 아이가 블럭을 높이 쌓았어요. 어, 땡땡이는 블럭을 높이 쌓았구나. 너는 블럭을 높이 쌓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구나 라고 말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이 아이는 선생님이 본인의 행동이나 말을 수용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신뢰감을 쌓는 교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죠. 아이의 모든 행동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되나?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꼭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건을 던졌어요.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안 돼, 하지 마, 다쳐? 이렇게 하고 마시나요? 아니면, 누구야? 물건을 던지면 친구가 맞아서 아프대.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되니? 물건을 던져야 될까? 던지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말하시나요? 화장실을 갈 때 복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 돼, 뛰지 마, 걸어가는 거야. 또는
뛰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왜 뛰면 안 되는지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럴 때는 아이들아, 뛰면 넘어지거나 다치니까 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학부모가 오시거나 외부인이 오셨을 때 이 단변적인 거, 안 돼, 뛰지 마, 다쳐, 하지 마, 이런 나의 행동을 보고 오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교사, 말투를 습관화시키는 교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꼼꼼한 교사. 꼼꼼한 교사는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필수 사항이에요.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자신감 있는 교사, 전문성 있는 교사처럼 학부모의 어떤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학부모에게 잘 웃어주고 아이를 수용해주는 티를 내고,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는데 실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게 되면 선생님들의 신뢰는 금방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꼭 가방, 개인 물건, 약, 특히 약은 정말 잘 챙기셔야 되죠. 그래서 학부모가 어떤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꼭 적어 놓으셨다가 그 사항들을 하셔야 해요. 답을 꼭 하시고 물건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이가 다치거나 학부모가 어떤 요구 사항을 말했는데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할 때가 있죠. 나는 하고 있는데 저 학부모가 하라는 대로 나는 정말 다 수용해주고 있는데 학부모가 뭔가 뉘앙스가 내가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던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내가 못 보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잘 다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쳤어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내 탓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찝찝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주임급 이상 교사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께 보고를 매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실 사람은 주임급 이상 원장님밖에 없거든요. 학부모가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달려가다가 혼자 부딪혀서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이 아이가 혼자 이렇게 달려가다가 여기에 꽁 부딪히더니 멍이 들어버렸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한테 전화가 쪼르르 가는 거죠. 원장님,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다치죠? 그런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보고를 못 받으신 상황에서 학부모의 전화를 받게 되면 선생님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 학부모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원장 선생님은 학부모를 달래실 수밖에 없죠. 어머니, 누가 다쳤군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선생님에게도 잘 이야기를 할게요. 안 다치도록 제가 신경을 더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학부모 마음을 좀 더 달래시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미리 그날 원장 선생님께 땡땡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시간 여유가 된다면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전화가 오시는 거죠. 왜 우리 애만 자꾸 다쳐요? 라고 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누구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부딪혔다면서요. 혼자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그때부터 할 말이 없죠. 원장 선생님도 잘 보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전 상황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알고 할 때 이야기 뉘앙스는 좀 다르시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제가 어떤 발생할 만한 요지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다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께 이렇게 매번 보고를 해 주신다면 아마 선생님들은 보호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혹 내가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흠을 자꾸 들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숨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겼을 때는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꼭 다치는 아이들이 다치잖아요. 다치는 아이가 꼭 일주일에 3번 다쳐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고 원장 선생님은 그때 더 화를 내세요. 왜 아이가 이 정도가 됐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학부모한테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원장 선생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더 일이 커지고 선생님을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때는 이렇게 다쳤고 저 때는 저렇게 다쳤고 이번엔 이렇게 다쳤고 원장 선생님 얘는 혼자 이렇게 좀 잘 다치는 아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원장 선생님께서 그 엄마가 전화가 왔을 때 얘는 혼자 잘 뛰더라고요. 잘 뛰고 잘 달리고 아주 신나게 하루를 노는데 좀 다치네요 라고 원장 선생님께서 도리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집에서도 많이 다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어떻게 다쳐왔던데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엄마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교사 되기 방법 3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원장 선생님께 보고를 잘 하시면 이 정도만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경력이 좀 더 쌓이신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학부모를 차단하는 거나 좀 더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이 3가지만 잘 적용하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전문 교사가 자신감 있는 교사 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선생님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